여보, 오늘도 예쁘네. 매일 아침 6시 30분. 치매에 걸린 남편이 제게 하는 첫마디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이 한마디만은 꼭 합니다. 처음엔 그저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올해로 결혼 48년 차,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김영자입니다. 남편은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작년부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아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이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마치 시계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합니다. 처음엔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를 아내로 기억하는 건가 싶어 물어봤죠.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그러면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 근데 당신 참 예쁘네요. 저를 아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였던 겁니다. 속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모른다는 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신을 원망도 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남편은 젊을 때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집에 오면 항상 저한테 먼저 인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뻐.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죠. 술 한 잔 걸치면 더 심했습니다. 우리 영자가 제일이야, 복덩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는 제 이름도 모릅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나서려 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엄마를 찾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편이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에 약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연금 타는 것으로는 빠듯하지만 아껴 쓰면 됩니다. 요양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요양원에 모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딸도 엄마 혼자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깁니까? 특히 남편이 매일 아침 그 말을 할 때면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이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비록 저를 아내로 기억하지 못해도 어딘가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제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노인 폐렴은 위험하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예쁘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예쁘다고만 했는데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왜 오늘은 안 예뻐?
물어봤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울어서. 울면 안 예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우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아내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여보 오늘도 예쁘네 하는 그 말이 이제는 특별하게 들립니다. 그건 남편이 제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니까요. 돌이켜보면 남편과의 인생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1975년 24살에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26이었죠. 첫 만남에서 남편은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더군요. 신혼 초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남의 택시를 몰았고 저는 봉제 공장에 다녔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젊었고 사랑했으니까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영자야, 이제부터는 내가 2배로 벌게. 당신은 집에서 아기만 잘 키워. 우리 아기한테 최고의 엄마가 되어줘. 그때 남편의 눈빛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책임감과 사랑이 가득했던 그 눈빛을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운전했습니다. 덕분에 3년 만에 전세로 옮길 수 있었고 10년 만에는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감사한 건 남편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항상 제 얼굴을 보고 잤습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수고했어. 그 말과 함께 제 이마에 뽀뽀를 하는 게 남편의 일과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고 가출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때렸고 저는 말렸습니다.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났죠. 서로 삐딱하게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화해하는 건 항상 남편이 먼저였습니다.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들 잘 키우자. 그러면서 꼭 덧붙였죠. 화났어도 당신은 예뻐.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화가 풀렸습니다. 딸이 대학 갈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막내가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거든요. 남편은 동네방네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 닮아서 예쁘고 똑똑해. 다 마누라 닮아서 그래. 딸이 창피하다고 아빠 좀 그만하라고 했지만 남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2010년 남편이 60을 넘기면서 택시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35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손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남편은 우울해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무용지물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등산이나 다니자. 건강도 챙기고 좋잖아. 처음엔 시큰둥했던 남편이 차츰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김밥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는 길을 자꾸 헷갈려 했습니다. 매주 가던 산인데도 낯설어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한 거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거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봄 남편이 집을 못 찾아온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슈퍼에 담배 사러 간다고 나간 남편이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약 먹으면 된다며. 근데 당신은 정말 예쁘네. 늙어도 예뻐. 처음 1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약을 먹으니 증상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것 빼고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화투도 치고 신문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들 이름도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저한테는 매일 아침 그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올해 들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방금 먹고도 배고프다고 합니다. 옷 입는 순서도 헷갈려 합니다. 속옷을 겉에 입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밤입니다.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회사 간다고, 택시 운전하러 간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30년 전 일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매일 밤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1975년이라고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해였죠.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자를 만났다. 너무 예뻐서 말을 못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영자 얼굴을 보고 싶다. 영자야, 오늘도 예쁘네라고 말하고 싶다. 1975년 3월 15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매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쁘다는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싸운 날에도 썼더군요. 오늘 영자랑 싸웠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영자는 예쁘다. 수첩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모두 47건이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2021년까지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 4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기는 똑같은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예쁘네. 2021년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한다. 영자 이름도 가끔 생각이 안 난다. 무섭다. 영자를 잊어버릴까봐 무섭다. 그래서 연습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하는 연습. 영자야, 오늘도 예쁘네. 이 말만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만 기억하면 영자가 내 사람인 걸 알 테니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릴 거라는 걸. 그리고 저를 잊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연습했던 겁니다. 매일 아침 하는 그 인사를. 모든 걸 잊어도 그 말만은 하려고. 47년 동안 써온 그 말만은 꼭 전하려고. 수첩을 읽다가 또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2020년 일기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갔다.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한다.
영자한테는 비밀이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약 열심히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 영자는 모르게 해야 한다. 영자가 슬퍼하는 건 못 본다. 남편은 1년 동안 혼자 병원을 다녔던 겁니다. 혼자 약을 먹고 혼자 괴로워했던 겁니다. 저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제가 슬퍼할까봐. 그러다 더는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저한테 들킨 거였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승객한테 무시당했던 일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걸렀던 일들. 하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티를 안 냈습니다. 집에 와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예쁘네. 그 말로 모든 힘든 일을 잊으려 했던 겁니다. 1985년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자가 둘째를 유산했다. 너무 슬퍼한다. 내가 못나서 병원에 빨리 못 데려간 탓이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더 많이 사랑할게. 오늘도 예쁘지만 울지 마. 내가 울면 나도 슬퍼. 그 일을 기억합니다. 둘째를 유산하고 한 달 동안 알아누웠던 일을. 남편은 그때 매일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위로였던 거죠. 말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으로는 함께 아파했던 거죠. 1995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영자가 3년 동안 병수발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었다. 영자야, 고마워. 덕분에 아버지가 편하게 가셨어. 당신은 최고의 며느리고 최고의 아내야. 오늘도 예쁘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치매와 중풍으로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3년 동안 모셨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하느라 바빴고 시누이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생 고마워했던 겁니다. 2005년 큰아들이 결혼할 때 일기입니다. 아들이 장가간다. 영자가 운다. 기쁜 눈물이라고 한다. 나도 운다. 영자가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어른이 됐다. 영자야, 우리 잘 살았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 오늘 특히 더 예쁘네. 웨딩드레스 입은 며느리보다 예뻐.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한결같았다는 걸 47권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으로는 매일 사랑을 고백했던 남편.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일기 다음 장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자에게라고 쓰인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됐겠지. 미안해. 약속했잖아. 평생 당신만 사랑한다고. 근데 치매라니. 당신을 잊는다니. 너무 잔인하다. 하지만 기억해줘. 내 머리는 당신을 잊어도 내 입은 기억할 거야. 매일 아침 당신한테 말할 거야. 여보, 오늘도 예쁘네. 이건 내 영혼에 새겨진 말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 말은 할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지키기로. 요양원에 보내지 않기로. 남편이 평생 저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라고. 그게 부부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날 이후로 남편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는 슬프지 않습니다.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면 되니까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알면 되니까요. 매일 아침 6시 30분. 남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이제 저도 대답합니다. 당신도 멋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웃습니다. 아이처럼 해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좋아요. 매일 보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걸. 사랑은 치매보다 강하다는 걸. 며칠 전에는 딸이 왔습니다. 아빠 좀 뵙고 간다고. 남편은 딸을 못 알아봤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예쁘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수진이야. 아빠 딸.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딸, 나한테 딸이 있어요? 그럼 내 마누라가 낳았겠네. 내 마누라 진짜 예뻐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봐도 매주 옵니다. 과일이랑 아버지 좋아하는 약과 사들고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묻습니다. 젊은이, 누구 찾아왔어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 진짜 예뻐요. 복 받을 거예요. 손자들도 가끔 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손자예요. 남편은 모르는 얼굴로 쳐다보다가 말합니다. 학생, 공부 열심히 해. 커서 좋은 사람 돼. 그리고 예쁜 사람 만나. 우리 집사람처럼 예쁜 사람. 이웃들도 다 알아요. 우리 남편 이야기를. 치매에 걸려도 아내한테 매일 사랑 고백하는 할아버지라고. 동네에서 유명해요. 가끔 구경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매일 아침 그런 말을 하냐고. 신기하다고들 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감동한다고 했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치매 환자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한결같은 건 기적이라고. 그만큼 사랑이 깊은 거라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연을 듣고 취재하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우리 둘이 아는 걸로 충분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밥을 안 먹으려 할 때, 약을 뱉어낼 때, 화장실 실수를 할 때, 그럴 때면 47권의 일기를 꺼내 읽습니다. 젊은 남편이 쓴 사랑 고백을. 그러면 힘이 납니다.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 많이 진행됐다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각오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그 한마디도 못하게 될 거라는 걸. 6시 30분에 일어나지도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가 와도 저는 남편 곁에 있을 겁니다. 제가 대신 말해줄 겁니다. 여보, 오늘도 멋있어요. 사랑해요. 남편이 듣지 못해도 매일 말할 겁니다. 남편이 평생 제게 해준 것처럼. 사실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일기를 발견한 그날부터요. 오늘 남편이 한 일 했던 말, 표정, 몸짓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하늘 날아가면 들려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치매에 걸리고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6시 30분에 일어나서 말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48년째 듣는 말인데도 설렌다. 20대 새색시가 된 것 같다. 남편아, 당신이 있어 행복해. 치매가 우리 사랑을 가져갈 수는 없어. 우리 사랑은 영원해.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치매 가족을 돌보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단지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아직 건강한 부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예쁘다고, 멋있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제 남편은 치매입니다. 저를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로, 여보, 오늘도 예쁘네. 이것이 제 남편이 제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생 준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내일도 6시 30분이 기다려집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기다려집니다. 비록 언젠가는 그 말도 멈출 테지만 그때까진 매일 행복할 겁니다. 매일 예쁜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덕분에. 여보,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치매에 걸려도 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을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생 한 방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